보니까 제가 그때 한 얘기입니다. 발작이 우리 그 한국어로 하면 발작인데 진짜 하면 발작할 것 같아서 그만뒀다는 얘기를 했어요. 안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발작이 엄청난 다작을 했습니다. 빚이 많았고요. 그래서 인수협을 해서 망했죠. 그래서 다작을 해가지고 빚을 갚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 커피를 48잔에서 50몇 잔을 먹어가면서 작품을 썼던 분이에요. 얼마나 작품이 많은, 외국인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연구를 해놨고요. 제가 거기에 뭐 하나 얻는다는 것 자체가 두려웠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소설은 그렇습니다. 메종 보케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망인 보케르 부인이 운영하는 하숙집에 그 구성원들이 한 7명 돼요. 그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고요 영감은 그렇습니다. 이 영감은 과거에 국수 공장 해가지고 제면업자죠. 제면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돈 벌어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썼냐? 두 딸을 위해서 다 줬죠. 두 딸을, 한 사람은 은행가와 결혼을 시켰고 또 한 딸은 귀족 부인을 만들었는데 이 두 딸이 철이 없습니다. 맨날 아버지한테 어디 뭐 하는데 돈 달라 해서 아버지가 하숙집에 처음에 살 때는 좋은 방에 살다가 나중에 꼭대기층으로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진짜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두 딸은 오지 않습니다. 왜? 바빠요. 물 좋은 데 가서 노느라고 안 옵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공간이, 여기가 지금 고려 영감이고 이게 지금 주인인 보케르 부인입니다. 그리고 남자 주인공 라스티냑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올라온 법학도이죠. 파리에 와서 출세해 보려고 온 거죠. 그리고 여기는 수상한 보트랭이라고 하는 남자. 말 그대로 이 보트랭이라는 말 가지고만 좀 장난 쳐보자면요. 불어 동사 중에 보트레라는 동사가 뒹굴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서 뒹굴고 나왔는지 모를 그런 수상한 사람. 나중에 보니까 살인자였죠. 그리고 여기 보트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라스냐이고 이게 빅토리네 따이페르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아버지가 귀족인데 사생합니다.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아, 돈은 대주는데 인정하지 않아 하숙집에서 살고 있는. 이걸 확대해 놓은 게 이거고요. 처음부터 이 소설은 열자마자 바로 묘사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 거기에 나온 일 중에 제가 잠깐만 읽어볼게요. 하지만 꼭 알아두시라. 이 드라마는 허구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다. 너무도 사실적이라서 읽는 이는 이 드라마에서 자기 집 또는 자기 마음 속에서 벌어질 만한 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너무도 사실적이라서 바로 네가 볼 수 있는 일일 거라 라는 것을 지금 사실 효과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사실주의적 기대 전망을 높여놓는 거죠. 그리고 집에 대한, 이게 소설 속에 나오는 메종 보케르 하숙집입니다. 나온 얘기죠. 하숙집 정면은 뭐 어떻고 1층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여기가 1층, 여기가 식당과 그 다음에 부엌이 있고, 그리고 2층이 그 주인 보케르 부인과 여기가 고려 영감이 살았던 곳이에요.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 안에 보면요, 응접실 한가운데는 뭐 회색 대리석으로 된 둥근 탁자, 하얀 도자기, 찻잔 세트, 뭐 하여튼 그림들 뭐 계속 나오죠. 낡은 괴종시계부터. 좀 말씀드렸던 1층입니다. 보케르 부인의 집, 고려 영감, 보트랭 집, 라스티냑은 주인공 라스티냑 돈이 없어서 여기 살죠. 그런데 고려 영감은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여기는 지금 이런 집 구조가 여러분 오스만식 건축입니다. 오스만식 건축.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얘기하자면 19세기에 부르주아들이 돈이 많이 생깁니다. 프랑스는 부르주아들이 돈을 어디다 투자했을까요?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하세요. 아파트에 투자합니다. 아파트.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라면 우리식 아파트를 생각하시는데요. 파리에 가시면은 5층 정도의 그게 아파트예요. 거기는 아파트망이라고 하죠. 그리고 규제를 정해가지고 정해진 게 지금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영국은 어디다 투자했을까요? 런던은요. 공장에 투자했습니다. 공장에. 여러분 산업혁명이 영국이 제일 먼저 일어났죠. 그리고 영국이 2층 버스라든지 공중전화 박스가 빨갛죠. 그 이유가 뭐죠? 가동률이 아닙니다. 안 보였어요. 물론 스모그가 심했다고 하는데 그 스모그가 공장 매연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안 보이니 빨간색으로 눈에 드러나게 한 거죠. 자, 다시 그 얘기는 돌아옵니다. 그때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런 구조 자체가 지금 오스만식 건축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나온 얘기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묘사입니다. 그 가구들을 일일이 소개하고 묘사하다 보면 이 이야기가 지나치게 늘어질 것이고 성미 급한 독자는 나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같으면. 그리고 드디어 이 마담 보케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여성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좋습니다. 쭈글쭈글한 주름이 잡힌 슬리퍼를 질질 끌고 나오고요. 그녀의 늑수구리하고 통통한 얼굴 한복판에는 앵무새 부리 같은 코가 불쑥 솟아있고 몸집은 피둥피둥합니다. 꽉 차면서 헐렁한 그녀의 상의는 불행히 스멀스멀 새어나오는 이 식당과 기막힌 조화를 이루고요. 그러다가 요컨대 보케르 분이라는 인물 자체가 이 하숙집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 준다고 보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까지 건축묘사, 공간묘사를 해왔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인물과 공간의 일치를 얘기하는 거죠. 조화를 얘기하기 위한 겁니다. 이런 공간에 뭔가 좀 뭐랄까요, 정신적으로 우아하고 이런 사람이 나온다는 건 안 맞는 거죠. 길의 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9세기의 사실주의와 자연주의 담론은 인물의 공간 묘사에 많은 할애를 하는데요. 이 공간 묘사는 길의 묘사가 상당히 큽니다. 많아요. 아주 극단적으로 길만 가지고도 작품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길의 리얼리즘이라고 부르로 길이 이 RUE, 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회리alizm, 리얼리즘이란 말하고 두 말을 붙여서 만든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하여튼 공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오스만의 파리 대개조에 대해서 얘기를 곧 할 텐데요. 뭐 어찌됐든 간에 길도 만들어지고 큰 길, 부르바르라고 하는 것도 대로죠. 큰 길이 만들어지는데 이 대로를 저는 큰 길이라고 할게요. 이 큰 길을 의미하는 단어가 블루바르거든요. 이 어원이 블루백스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에드와르 프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전복이라는 뜻입니다. 뒤집어지는 거죠. 길이 대로를 만들어서 뒤집어 버린 거죠. 여러분 혹시 레 미제라블을 보셨습니까? 레 미제라블을 보면은 폭동이 일어나죠. 그 폭동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구파리에서 일어납니다. 옛날에 파리는 이게 앞뒤를 바리케이드를 쳐버리면 아니면 뒤에가 다른 데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앞에 바리케이드를 쳐버리면 공권력이 진입하지 못합니다. 뭐 그런 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폭동 진압용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셸 푸코도 얘기를 그렇게 했고 몇 사람들이 이건 폭동용 진압용으로 만든 도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통팔다로 다 뚫어버린 거죠. 대로도 만들어서 바리케이드를 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립니다. 바리케이드를 치면 옆으로 가버리면 되죠. 왕창 쳤더라도 옆길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복이 이루어져 버린 거죠. 자, 길의 리얼리즘을 모파상 작품 한 작품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벨람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좋은 친구란 뜻이죠. 이거 보니까 무슨 방송? 우리의 좋은 친구 무슨 방송이 생각나네요? 웃읍시다. 하도 썰렁하게 제가 얘기를 해서 좀 제 가장 큰 단점,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좀 나옵니다. 이해해 주시죠.